안녕하세요. 해피란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급한 메일을 받고 '안 되겠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 다시 올려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뛰어나왔는데요. 제목에서도 보시면은 급한 일인 거 느끼시죠? 근데 메일로 저랑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감사 메일 오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으세요. 제 영상을 정말 한두 개 빼놓고 거의 다 보셨다고. 그래서 그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하는 거, 그 순차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감을 잡고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긍정의 기운을 가지고 힘을 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메일 받으면 제가 얼마나 신이 나고 보람도 있고 막 다 또 영상을 올리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끔 영상을 좀 보시기는 보셨다는데 일부만 보시고 원하는 것만 보셨나 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최근에 여기 밴쿠버 쪽에 저랑 계속 소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당신도 매일 필요한 영상만 몇 개 보고 있었을 때는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매일 눈물로 지새우면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셨는데 제 영상 하나하나 다 보고 정말 이렇게 귀를 열었대요. 귀를 열고 나를 내려놓고 계속 듣다 보니까 희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도전도 생겨서 지금 길을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고 계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귀를 열으라고 여러분. 제발 내가 판단하지 말고 제 영상 보면서 이 현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급한 메일이 안 와. 어떤 메일이냐면은 사실 제가 이 메일 듣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답장 주고 얼마나 급하면 사연 즉슨 이제 고2, 고2면 여러분 가장 예민하고 정체성이 생길 때고 어른 되기 직전이고 무서울 게 없으면서도 그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아이인 두려움이 많은 그런 아이인 거 아세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고2를 애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분이 계시면 저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제가 몰랐었어요. 여러분 사연 듣기 전에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고딩을 보내 가지고 고등학교 1-2 학년 때 보내 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이스쿨을 졸업을 못 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사연인즉슨 내일 당장 비행기표를 끊어서 인제 한국 캐나다에 오신다고 고2인데 그 주변에 지인께서 뭐 중학교 때 캐나다 유학 보냈더니 잘 견뎌 가지고 토론토 대학도 간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도 한국에서 공부도 잘 안 하고 소심하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넓은 데로 가서 좀 이렇게 공부도 하게 하고 하면 어떠냐." 이론은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 가지고 아이를 글쎄 보낸다고 내일 올 거라고 그래요 캐나다 온다고. 그래서 딱 내용 봐도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어느 시기에 올 때는 영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초등학교 이하는 괜찮습니다. 그 언어 배우는 시간이 5 년, 6년 있잖아요. 그런데 고2라고 하는 것은 하이스쿨이에요. 하이. 미들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하이스쿨 영어책, 수학책, 물리책, 뭐 소설책 보신 적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걸? 저는 아이들 책을 봤었거든요, 공부할 때. 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전공 서적이 영어였는데 그 영어하고 이 아이 하이스쿨 영어하고 똑같아. 저 사실 영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보고 정말 영어책 한 권 읽는다는 거 정말 못할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여기 하이스쿨 졸업할 정도면은 여기 애들은 당연히 영어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네디언들이 하이스쿨을 졸업 못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게요? 영어가 그만큼 어렵기도 하지만 그 하이스쿨 그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쉽게 말해서 우리 왜 유명한 그 문학에서 말하면 셰익스피어 작품들 있잖아요. 그 어려운 고전 문학도 고등학교 때 다 하거든요. 근데 영어 책을 제대로 공부 안 해본 아이가 고2 때 특히 고2 때 그 대학 성적에 가장 많이 반영됩니다. 근데 고2 때 와 가지고 적응도 1년 만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고2 때 와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할 것이며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이며 이제 게다가
문제는 그 두 분이서 그냥 알뜰하게 열심히 모아 가지고 이 아이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돈도 간당간당한데 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가만히 그 사연을 처음에는 제가 그 사연을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다가 제가 용기를 내서 만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불보듯 뻔한 거야 이게. 부모님은 돈 날려서 속상해. 아이는 적응 안 돼서 속상해. 아이가 무슨 죄예요. 아이는 몰라요 이 상황을. 그냥 부모님이 가라면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 현실이 힘드니까 다른 데로 가면은 좀 더 나을까 하고 올 뿐이야. 아이는 정말 몰라요. 근데 부모님도 몰라 지금.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아이 유학 홀려 보내지 말라고. 어떤 애를 보내야 된다고? 지독한 놈들이 있어. 어떤 애? 자립심도 강하고 영어도 무지 좋아해. 영어도 잘해. 그리고 최소한 진짜 혼자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중 1, 2, 3 때 보내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늦습니다. 왜? 친구 사귈 기회도 없고요. 특히 수줍어하고 숫기 없고 그런 남학생들 오면 뭐 할까요? 무섭고 두렵고 외로워서 뭐 한다 그랬죠? 게임밖에 안 합니다. 친구 그 나이에 와서 못 사귀어요. 왜? 그 나이 때는 다 예민해요. 이 한국에서 온 아이뿐 아니라 여기 아이들도 그래. 그러니까 앞뒤가 사면 초과해요. 제가 이렇게 고2가 온다 그러면. 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1년 동안에 이 매일매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많은 사연들을 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고등학교 때는 오면 안 된다.' 차라리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군대를 갔다 오든 그래 가지고 와서 칼리지부터 시작하든 워홀로 시작하든 기회가 훨씬 많고 이미 성장을 해서 주관이 있고 적응하는 력도 빠르고 판단력도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와야 돼요. 가장 무서운 고2 때 보내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이 현실을 지금 제가 영상에 올리는 내용처럼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메일로 바로 보냈어요. 너무너무 부모도 속상할 일이 생길 테고 아이는 아이대로 마음 아픈 고생을 내가 너무 많이 봐서 할 수 있으면 한국에서 졸업하고 준비해서 성인이 돼서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래 놓고 인제 답이 기다려지잖아요. 인제 근데 상식적으로 다 일을 저질러 놨는데 내가 말리는 나도 참 고민이 많았어. 근데 다행히 그냥 그럼 와서 일 주일 여행이나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뭐를 하는 거는 좋지만 긍정적이고 도전하는 건 좋지만 정말 이게 하늘의 뜻일까? 이 아이가 가서 정말 행복할까? 정말 잘할까?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에요. 그거는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해서 '에휴 절로 가면 나을 거야. 일로 가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의 흐름 하늘의 뜻을 거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행히 접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여기 현지 아이들도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도 또 중고등학교 때 유학 온 아이들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 하이스쿨 페일한 애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이쁘게 하기만 하고 공부한 애도 좋다 그러고 놀기만 해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게 초등학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머리로 좀 돌아가요. 아이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이 공부 과목 자체가 정말 높아요,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특히나 인제 사춘기인데다가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놀면서도 어중간히 다 하고 있었어. 저 때 중학교 때까지는 웬만해서 베일 안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1, 고2, 고3 팍팍팍팍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2 때 가지고 고1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1 때, 고2 때 2년 만에 적응해서 말 겨우 튀고 친구 좀 사귀려고 그러는데 다들 여기도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나이야. 대학을 갈 아이들은 정말 공부 쪽으로 가고 나는 도저히 공부가 아니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예 얘네들도 칼리지나 그냥 아예 취직할 생각으로 했는데 이 퍼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50%가 아니야. 여기 우리나라처럼 막 100% 그냥 다 대학 가려고 하는 분위기 절대 아니에요. 안 가는 아이들은 훨씬 많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랬죠? 졸업도 못 하니까 애들트 하이스쿨이 있다니깐요. 그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별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이게. 그만큼 여기 캐나다 고등학교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보수적이고 약간 반사회적인 이 캐나다 시스템이요. 한번 이렇게 딱 어느 원칙을 정해 놓으면은 쉽게 무너뜨리지도 않고 쉬워지지도 않고 굉장히 원칙적으로 가요. 오히려 보면서 더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졌지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다른 과목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유학을 보내려고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혼자 유학 보낼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영어를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서 기회를 봐서 오시고, 저는 사실 절대로 아이 혼자 유학 보내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왜요? 가족이고 내 피부치고 결국에는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걸 알 텐데 가장 중요한 나이에 전혀 다른 언어, 문화, 사회, 나라에서 아이들을 살게 하면 부모와 형제와 이 갭 차이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다가 아이가 혼자 어린아이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자립을 하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되기까지 혼자 어떤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아이잖아요. 18 세까지는 무조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절대로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때 유학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보따리 싸들고 제가 말릴 거예요 인제부터. 그냥 잘 될 케이스 안 될 케이스가 아니라 와르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는 그냥 현실 떠나면 좋은 줄 알고 왔다가 이제 후회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유학비가 1-2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2-3년 하면 억대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 돈을요 물론 부잣집에서 돈이 많아서 그냥 3 대가 먹고 살 집안은 상관이 없어요. 와서 그냥 놀면서 유학해도 뭐 졸업하든 안 하든 뭐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돈이 많으면은 뭐 그거 까먹어도 아무 이상 없고, 까먹은 만큼 뭐 여기서 쪼금 지가 뭐 고생하면서 쪼금 배울 거 쪼끔 있겠다 싶어서 괜찮지만, 이 없는 집에서 평범한 집에서 그 돈을 다 들여가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이가 만약에 인제 힘들어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고2 때 와 가지고 2년 만에 인제 컬리지를 간다 쳐. 대학 등록금은요 고등학교의 서너 배예요 또.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안 행복하고 이 아이도 과연 행복할까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진짜 아이가 똘똘하고 영어를 끝내주게 좋아하고 너무 잘한다. 진짜 누가 봐도 천재 기질이 있다. 혼자 스스로 이불 개고 밥 해 먹고 뭐든지 잘하는 아이다. 오케이. 그런 애는 혼자 가서 살 팔자야 보니까. 그러려면 괜찮은데 혹여나 게임한 애가 맨날 게임한다고 공부도 못한다고 습기가 없어서 넓은 세상 보낸다고 아이들, 그런 아이 절대로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 백, 친구 백이 있어도 그러는데 여기 오면은 부모 백, 친구 백, 인척, 친인척 백, 이웃 백도 없어요. 아이들이 다른 세상에 가면은. 그거를 현실감 있게 제가 영상에서 많이 올렸으니까 아이들 유학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들 이 영상을 통해서 옛날 과거 영상 다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유학을 오든 이민을 오든 어떤 방법으로 오시든 간에 제 영상을 여기 살아있는 리얼한 현실 여러분들이 오면 다 맞닥뜨릴 현실을 제가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꼭 쉽게 뭐 결정하시기 전에 메일도 보내시기 전에 무조건 제 영상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세요. 일 주일 듣고 한 달도 좋아요 여러분. 이거 잘못 판단해 가지고 어설프게 누구 말 듣다가 누구 간다니까 가고 누구 한다니까 했다가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평생 안 해본 고생 해 가면서. 그러니까 다 알고 나면 그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영상 꼭 보시고, 그리고 아이 유학 보내려다가 지금 중단하신 분들은 제가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다는데 오시면 연락 주시고요. 제 이메일로 왔다고 연락 꼭 주시고 저 한번 뵙고 가요. 제가 아들이랑 엄마한테 내가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감사 메일 계속 받고 싶거든요. 많이 많이 보시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행복은 어디에? 바로 지금 그곳에 이곳에. 그리고 건강이 먼저. 계속 요즘 보면은 저체력이라고 체력이 안 돼서 뭐 이것저것 못할 것 같다고 뭐
이민은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속 메일 오시는데 제가 답을 못 해 드려요. 왜? 매 영상마다 내가 해피런 하라고 운동하라고. 저 보면 못 느끼시나요? 저희 다 죽고 갔던 사람이 해피런 하고 운동해서 이렇게 살아서 유튜브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피런 하시면서 해피 리스닝, 제 유튜브 해피 리스닝 하시면서 해피 워칭 하시면서 에브리데이 해피하게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기회옵니다.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만 잘하시면 오시면 아무 문제 없고, 외국에 살고 싶을 때는 스스로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할게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